당신이 가장 많이 원하는 모든 것, 즉 소송, 사랑, 인식이 당신이 진정으로 생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작하기 위해 기다려온 삶이 실제로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면 어떨까요? 결국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선택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떨까요? 니체는 그의 심오하고 종종 오해의 일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용감한 사람의 영혼에 여전히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밤 악마가 당신의 외로운 고독으로 당신에게 몰래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성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으로서 영원한 귀환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살기에 충분히 당신의 삶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을 결승선이 있는 경주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중 감량 이후에도 진정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승진하면,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침내 살기에 충분한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 끝에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든 단계, 모든 걸려 넘어지며 모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친밀한 초대이며 완전히 이해하는데 20년이 걸렸던 고백에 대한 다이빙입니다. 이야기는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진실은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이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달성한 후에도 여전히 조용한 공허함을 느끼고, 왜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미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에 직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이 몇 분이 끝날 무렵 당신은 완전히 다른 눈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된 존재를 산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조언으로 위장한 만트라처럼 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결혼할 사람을 찾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도록 공부하십시오. 고귀한 소리, 옳은 소리.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이 표준화된 이야기가 빈 약속과 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피에드 니체는 그의 철학적 망치로 자신의 무리의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격함으로써의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상에 따라 살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sam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정신 과목은 행복을 항상 한 발 앞서 보이게 하는 이 정신 과목입니다. 이 거짓말의 핵심에는 행복이 잠수, 수평선에 고정된 지점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니체 스스 자신이 말했듯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은 항상 선과 악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삶, 즉 펄스, 진동 및 변형이 있는 종류는 원인과 결과의 규칙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존재하는 순간에 작고 진정한 몸짓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일어나서 마침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부모님의 집 밖으로 이사할 때, 돈을 벌 때, 언제,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 계속 연기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대본은 환상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하면 하루 종일 당신이 마침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부모님의 집 밖으로 이사할 때, 돈을 벌 때, 언제,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 계속 연기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스크립트는 환상의 가치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하면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경험에서 당신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삶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대에 따라 새 장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멈추고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바닥을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봄은 언뜻 보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가하는 내면의 힘을 묘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선정하도록 묘사합니다. 오전 3시 이미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빈캔, 구축된 그리스, 미지급 지폐 및 3번의 빛나는 모니터조차 익사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으로 둘러싸인 어두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생이 체중 감량 후, 직업을 얻은 후, 누군가를 찾은 후에만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두려움, 습관에서 실망으로 연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오지 않았다. 자연은 영원히 성숙하는 것이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형성합니다. 바닥을 때리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이상 산만하거나 변명이 없을 때 당신은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물 한 잔으로 교체하고 도보로 10분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제스처는 거의 의미가 없지만 함께 변형의 불꽃을 불렀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줌스타를 낳을 수 있도록 여전히 혼란스러워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위장의 매듭, 손에 약간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니체가 존재하는 운전 엔진,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존재의 확장으로 본 것과 같은 힘의 변화의 불꽃입니다. 이 비옥한 불편한 기쁨의 형태가 마지막 성과가 아니라 그 길을 따라 노력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다. 몸이 무거운 몸매로 블록 주위의 첫 번째 랩과 심한 호흡은 스케일의 어느 숫자보다 더 많은 행복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이력서가 보낸 모든 작은 대화는 땀이 많은 손바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기쁨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행위에 있었습니다. 니체는 권력을 진정한 삶의 심장 박동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내면의 확장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도전할 때, 당신이 당신의 안락지대에서 나올 때, 즉 그 행위에서 바로 그 행위에서 니체는 진정한 삶의 심장 박동으로 힘을 얻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내면의 확장에 대한 갈망으로 당신은 당신이 자신에게 도전할 때, 당신이 당신의 안락지대에서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이끄는 것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피만을 보는 게임의 세계에서도 숨겨진 교훈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여정에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취는 단지 맹렬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 길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트로피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험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는 마침내 거기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체중을 줄이고 좋은 일을 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장소로 이사합니다. 이론적으로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공허함이 반환됩니다. 약속된 행복에는 지시 매뉴얼이 없었으며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니체는 그의 가장 잔인하고 해방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영원한 귀환로의 좌절감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확히 똑같이 반복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모든 몸짓, 모든 침묵. 그 반복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2번 이상 사는 가치가 없다면 아마도 진정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꿈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달성하면 지속적인 성취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승선이 없습니다. 실생활은 끊임없는 절전이 아닙니다. 주기, 재창조 및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 끝에서는 행복이 발견되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한 산책, 용기로 이루어진 실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행복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인생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생활의 가장 큰 환상은 이곳에 다가가기 위해 서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달리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2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에서 달리기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니체는 한때 당신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락지대 밖에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 노력을 위해 수능을 거래하고 혼돈, 실패,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계속 진행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강력한 버전이 태어나는 것은 수용과 행동의 움직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답변을 찾아서 지금까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위해 나는 책 너머의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과학, 철학 및 비판적 사고를 병합하여 정신적 패턴을 깨고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영혼을 위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쁜 인용문으로 가득 찬 전자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당신의 무언가가 당신이 정신적 패턴을 깨고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처음부터 자신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쁜 인용문으로 가득 찬 전자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언가가 변화, 성장,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고정된 주석을 클릭하고 지금 자기 변환 매뉴얼에 액세스하십시오. 호기심으로 읽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도로 끝까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비디오는 내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과거 자아와 함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비오는 회색, 둔한 하루를 기억합니다. 나는 혼자 걸어가서 담그고 헤드폰을 들어봤다. 심장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금 존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매력도 없고 업적도 없고 행복한 결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이 대화가 당신에게 감동을 느꼈다면, 여기서 무언가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디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무언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가장 평화를 가져온 가장 간단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읽고 싶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십시오.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함께 경험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그 비디오는 나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쉬울까요? 그러나 놀란 것을 좋아한다면 클릭하십시오. 날 믿어.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결승선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구성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실생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